안녕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제가 전 영상들에서도 그렇고 도메스틱 브랜드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 사실 나는 이거 사실대로 현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게 부정적이게 들린다면 사실 한국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 도메스틱을 까도 사실 이 도메스틱의 현실도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막상 한 3, 4년만 지나면 그때 당시엔 좀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 괜찮던데? 혹은 거기 거 뭐는 진짜 괜찮았었지 하는 어디어디의 버킷햇, 어디어디의 트랙 팬츠, 어디어디 청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잼민이나 학식 친구들이 많이 사입었던 도메스틱 브랜드들 다 사라져 있거나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극소수 아예 무신사 라인 타서 로고 플레이만 야무지게 하는 몇몇 브랜드는 제끼고요. 얘는 카피는 안 하지만 암튼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니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런 왜 저런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불쌍한지 안타까운지 그리고 왜 대부분이 오래갈 수가 없는지 그 구조에 대해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시범조교 이 레오파드 버킷햇인데 이게 비밀한 제 지인이 했던 도메스틱 브랜드 제품입니다. 아마 이 제품만 보고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017년에 나온 제품인데 왜냐 한창 딘드밀리 룩이 유행할 때 그 키드밀리가 여러 번 착용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키드밀리 외에도 블락비 테일이라든지 자칭 페피, 겉멋 잔뜩 인스타 따봉충 분들의 착샷들도 많이 보이네요. 근데 그래도 파멸적인 파급력을 가졌던 착샷은 단연 키드밀리의 착용샷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창 유행의 중심에 있는 셀럽이 착용을 해버리니 대중적인 인기, 수요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메스틱 담당 일진 보세가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가 도메스틱 제품을 만드는 게 왜 문제냐? 가장 큰 비교 대상은 가격입니다. 이 제품 빔 공식 홈페이지 판매 가격이 4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버킷햇이 보세에 나온다? 자, 네이버에 레오파드 버킷햇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배에서 최대 4배 가까이의 가격 차이. 그럼 이제 여러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도메스틱 쪽에서 가격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애초에 생산량 자체도 몇천 개는커녕 50개에서 많아야 200~300개 정도 만드는 도메스틱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도 보세들보다 비싸겠죠? 보세는 도메스틱과 달리 대부분 공장에서 혹은 공장을 끼고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 박리다매니까 단가도 싼 데다 마진 체계 자체도 달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원가 자체로도 보세를 이길 수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마진을 많이 포기하고 정말 많이 포기해서 판매 가격을 그래도 최대한 낮추려고 해봐도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더 생겨요. 도메스틱 브랜드들은 시작은 죄다 자사샵으로 하고 좀 된다 싶으면은 대표적으로 무신사 이런 중개 편집샵에 입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무신사 수수료가 얼마게요? 최대 40% 정도까지 떼가요. 아마 진짜 큰 브랜드, 그것도 거의 자기네가 먹은 브랜드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는 진짜 못해도 30%는 떼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얘네들 거의 입점 계약서 보면은 무신사하고 자사샵 판매 가격을 맞춰야 되거든요. 오히려 무신사는 프로모션이나 해서 더 싸게 살 수는 있게 해놓고 자사샵에서 무신사보다 싸게 팔면 안 돼. 그러니까 보세랑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 괜히 판매가를 낮췄다간 무신사 같은 중개 편집샵에서 판매가 되면 만든 나보다 무신사가 더 마진을 많이 보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버리니까 거기에다가 혹시 재고가 남아서 할인을 때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할인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판매가도 싸게 책정도 못해.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 이렇게 뚝배기도 깨져. 보세 애들은 또 여기저기 온라인샵이고 오프라인샵이고 다 뿌리고 그럼 또 가져간 애들이 각자 다들 착샷 올려서 판매하고 그럼 이게 보세가 원조가 돼버리는 거야. 도메스틱은 정말 아는 극소수만 알고 비싸니까 안 사게 되는 거지. 더 많이 쓰고 다니는 건 보세께 돼버린다니까? 그럼 이 제품을 만든 도메스틱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진짜 속에서 열불 천불 나지. 진짜 직원 정도가 아니고 눈앞에 그 보세 공장 사장이 있으면은 바로 죽방 너덜너덜 거릴 때까지 후려 갈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걸 도메스틱 브랜드 측에서 알아도 속수무책이에요. 이렇게 누가 제보라고 해줘봐야 고작 SNS에 캡처해서 올리는 정도가 끝. 저거 아예 패턴까지 똑같은 정말 그냥 짭인데 기껏해야 SNS에 올리면서 부들부들거리는 거 말고는 왜 아무것도 못하냐. 자, 그 이유. 첫 번째, 디자인 특허권 등 권리에 대한 법적인 문제겠죠? 이거는 오피셜적인 거.
이건 사실상 도메스틱 브랜드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비용도 비용대로 들고 기간도 아무리 우선 심사고 뭐고 해도 이렇게 최소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뭐 제품 하나마다 디자인 특허권 다 내면 그 비용은 어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거죠. 사실 이런 레오파드 버킷탭 같은 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문양 자체에 뭐 특허를 낼 거야 어쩔 거야 해서 특허가 나올 수도 없기도 하지만, 설사 냈다고 해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술 쪽 특허나 디자인 표절 카피는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다 요리조리 빠져나가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제품 뭐 로고도 없어요. 로고가 있어도 뭐 로고만 지우고 만드는 게 보세인데 로고도 없이 패턴뿐이다? 물 만났죠 뭐. 안에 내부 브랜드 탭 같은 거야 없이 팔 수도 있고 그냥 무슨 뭐 종팔스, 기모딱스 뭐 이런 걸로 아무거나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없고, 두 번째로 내로남불이기도 해요. 사실 이 제품 지인이 낸 게 2017년도인데 이때 당시가 한창 피마원이 갓 나오고 특히 이 버킷텟 제품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뒤에 끝만 뗀 여러 스타일의 버킷텟들이 유행을 했던 시기란 말이에요. 이것도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때 당시 만들었던 버킷텟인데 피마원 베이스로 했고, 더 웃기면서도 신기했던 건 이 제작을 했던 공장이 피스-1 버킷을 만들던 원 공장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 아예 피마원 짭을 만들어 달라고 한 놈도 있었고 지금은 빵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튼 또 그걸 공장에서 실제로 만들어줘서 정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없는 짭이 풀리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뭐 극소수만 알 거예요. 아무튼 이런 버킷텟들 챙도 길고 깊이도 깊어서 대두들도 다 소화 가능하고 왁구까지 다 커버 가능해버리니까 진짜 선풍적이었죠.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해외에선 이미 버킷텟들이 유행하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제품 그게 바로 이 프라다 나일론 버킷텟. 이게 깊이는 깊었는데 챙이 짧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챙이 짧아서 왁구를 덜 가려주니까 빛을 좀 늦게 본 스타일의 제품인데, 암튼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잘 섞은 느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딱히 모르고 안 찾아봐서 그렇지 제 지인이지만 이것도 100% 다른 하이엔드 제품이거나 예전 빈티지 제품을 모티브로 그대로 만들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 간단하게 로고 플레이하는 도메스틱을 뺀 100이면 90의 도메스틱 브랜드의 제작 방식들이 원본을 가지고 공장에 가져다주고 만드는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도 카피했으면서 남 카피했다고 깔 자격이 없는 거야. 신나게 보세 새끼들 다 불태워 죽여야 한다, 남의 저작권 훔치는 도둑놈의 새끼들하고 욕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누워서 침 뱉기고 나중에 그거 누가 자료라도 찾아와봐, 땡땡님의 그 제품도 이 브랜드 제품 혹은 빈티지 그대로 커피하신 거 아닌가요? 똑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때 그 창피함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니까 그냥 저 정도로 SNS에 부들부들하는 정도, 눈치 주는 정도, 그거 외에는 법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린 건데, 대부분 도메스틱과 보세의 관계가 이래요. 한창 잘나가는 해외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 혹은 유행에 맞는 빈티지 제품을 일본 빈티지 마켓이나 일본 옥션 같은 데서 구해와서 그대로 도메스틱으로 만들고, 그 중에 대중적으로 유행을 한다 싶으면 보세에서 더 싸게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버리고, 이 악순환의 반복. 뭐 이거는 한국 패션의 악습이에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안 끊어져, 절대로. 그니까 도메스틱 브랜드에 대해 무슨 대단한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만드는 애들도 그렇게 빨 필요도 없고, 뭐 아무튼 뭐 그래서 내가 한국 도메스틱 브랜드들이 거의 다 카피다 뭐다 하면서 사실 기반 팩트로 후드려 패도 그 안에는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다라는 그 정도. 그래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